오늘은 중국 여행 2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안을 출발해서 지금 우이현을 지나고 있거든요.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해가 저물어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그 태상여관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카운터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이렇게 건네줬어요. 하룻밤에 16,000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를 들고 이제 2층 계단으로 이제 올라갔죠. 들어가 보니까 이불이 그 두꺼운 타올이고요. 그 침대 매트가 그 야전용처럼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쾌한 냄새도 나서 그 향수를 좀 뿌렸어요.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해서 방에 널고 있는데 글쎄 여관 주인이 올라와서 경찰서에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종이에 뭐라고 이렇게 써주는데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껏 그 시안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 주인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공안에 도착해서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주인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대화를 오가는 거 보니까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괜찮으니까 올라가 자라고요.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경찰이 주인하고 함께 서 있더라고요. 그 경찰이 즉시 이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보니까 사정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그냥 가버리고 주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연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젖은 빨래 그냥 다시 보자기에 줄을 말아 쌌죠. 태상여관을 이제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좀 캄캄하더라고요. 그 군데군데 이렇게 도로도 좀 파이고 또 사금파래들도 이렇게 밟히는 소리가 신경이 꽤 쓰이더라고요. 그 안에도 걱정이 많겠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뒤를 따라 오더라고요. 자정쯤 돼서 그 다음 도시 센현이라고 하는 그 외곽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일가여관이라고 그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내일 아침 6시 전에 체크아웃 할 수 있으면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안에서 단속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잤어요. 아침 일찍 이제 여관을 나와서 길가에 있는 그 식당에서 그 만두 2개, 호빵 2개, 콜라 2병을 이렇게 사서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안장에 올랐어요. 가다 보니까 앞으로 200km만 더 가면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이정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후 한 3시쯤 돼서 허젠시에 도착을 했어요. 좀 이른 시간이긴 했는데 어찌녁 상황을 생각해서 미리 잘 곳을 좀 찾았어요. 마침 번듯한 여관이 하나 보였는데 가가 여관이라고 눈에 띄더라고요. 카운터에 들어가니까 젊은 여성이 있더라고요. 체크인을 해줘서 305호실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아주 소름이 확 돋으면서 어젯밤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했죠. 문을 여니까 주인이라면서 그 중학생 정도 보이는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같이 경찰서에 좀 가달라는 거예요. 참 나도 모르게 길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신고가 필요하면 그 주인이 가서 하면 되지 왜 손님한테 자꾸 같이 가자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택시 타고 경찰서 공안 2층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해유생과라고 이렇게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경찰한테 조심조심 다가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소리를 뻘락 지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냥 주인이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 한참 질책을 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다시 이제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뭐 짐을 다시 쌌죠. 뭐 그리고 나서 거리에 이렇게 나오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슬그머니 화가 나더라고요. 경찰이라는 게 외국인 관광객한테 어떻게 해서든 좀 잘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치기만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공안을 찾아갔어요. 경찰관을 찾아갔죠. 경찰관이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는 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그 번역 앱을 이렇게 열어서 말했어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다른 경찰을 이렇게 불러서 뭐라 지시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저한테 내가 순찰차를 타고 앞에 갈 테니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자전거 속도가 좀 느리니까 순찰차가 가다가 중간에 몇 번 멈췄다가 다시 또 가고 했어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서 도착한 곳이 아객이가 여관이었어요. 경찰이 이제 그 정문에 차를 세우고 그 카운터에 가서 숙박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잘 쉬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빨래를 해서 널었죠. 근데 작은 소음이 복도에서 들리는데 자꾸 눈길이 출입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중국은 외국인이 그 숙박을 이제 하려면은 그 주숙 등기라는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3성급 별 3개 이상 호텔에 묵을 경우에는 이제 체크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주숙 등기가 되는데 작은 여관인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투숙객이 직접 공안에 가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한 거였죠. 그게 주숙 등기라는 건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벌금도 하루에 500위안씩 부과되기도 한대요. 적발이 되면. 근데 뭐 저희는 대부분 시골을 이렇게 들러 오니까 그 3성급 호텔은 거의 없죠.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거 없었던 그 이유는 아마 그 특별 단속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인하고 같이 그 공안에 주숙 등기하러 신고하러 갔는데 왜 허가를 받지 못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무튼 몇 이틀 동안 참 난감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중국 공안이 그 여관을 얻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럼 좌충우돌 중국 자전거 여행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